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절함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세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세대가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세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에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을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다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 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 많은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비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새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새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새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엔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닭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지갑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른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남성입니다. 최근에 친구에게 말 못할 큰 고민거리가 생겨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정도 거슬려 올라가야 해요. 제가 막 군대에 가기 전에 일이었거든요. 남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엔 정말 매일 밤마다 클럽에 가서 여자들 꼬시고 헌팅도 하면서 번호란 번호는 다 따서 정말 매일매일 다른 여자들 만나느냐 바쁘게 살았어요. 휴가 나와서도 여자 만나기 급급했고 제대를 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동안은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막 만났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있었을 때는 어장관리를 하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바람도 폈었다가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나름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제 여자친구에게는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여자친구를 사랑해요. 문제는 친한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서 시작됐어요. 친구의 여친은 엄청 이뻤습니다. 이 자식이 보통 여친을 소개를 잘 안 시켜주는데 웬일로 소개시켜주나 했더니 무지 이뻐서 그냥 자랑하고 싶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뻤어요. 뭔가 얼굴이 나직었지만 그냥 이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녀석에게 따로 겐톡이 오더라고요. 2대2 커플 데이트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같이 다니는 그룹 중에 여친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 여친이 2대2 커플 데이트를 하는 게 소원이라면서 같이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팔불출이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제 여친도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신선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가평에 수영장이 딸린 펜션을 빌려서 주말에 1박 2일 동안 놀러 가기로 했어요. 차는 한 대로 움직이는 게 편할 것 같아 제 차로 여친을 먼저 픽업하고 친구 커플을 나중에 픽업했습니다. 그 둘은 당연히 뒤에 앉았는데 운전을 하는 내내 백미러로 친구 여친과 눈이 계속 마주치는 게 아니겠어요? 의도적으로 계속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아서 살짝 불편했었습니다. 여행 기분도 낼 겸 휴게소에 들렸어요. 제 여친과 제 친구는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제 여친의 친구와 단둘이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해서 호두 과자를 사러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대뜸 저에게 팔짱을 끼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하자 어떻게 자기를 기억 못하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계속 당황해하자 친구의 여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같이 술집에서 술 마신 거 기억 안 나냐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와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막차가 끊겼다는 핑계를 대면서 모텔로 가서 하룻밤을 함께 했다면서 술집 성우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군요. 그때 그녀는 완전 샛노랗게 염색을 한 단발머리였거든요.
10년이 지났기도 했고, 지금은 검은 긴 생머리에 볼살도 많이 빠져 정말 못 알아봤었습니다. 10년 전에 하룻밤을 함께 보낸 그녀가 지금 제 친구의 여친이라니 깜짝 놀라서 얼어 있는데 그녀가 끼고 있던 팔짱을 황급히 빼더군요. 제 여친이 곧 돌아와 그녀가 껐던 제 오른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다행히 제 여친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 후로부터는 그녀가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채 운전을 하자 어느새 펜션에 도착하였고 도착하자마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그녀의 몸매를 보자 그날 밤이 떠오르면서 아찔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제 여친은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장난을 치면서 살을 맞대게 되더라고요. 물에 빠뜨리는 척, 일어나는 척, 핑계란 핑계는 다 대면서 계속 저에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했고, 솔직히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놀이를 하니까 금세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부랴부랴 불을 지펴 고기를 구우며 당연히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이왕 놀러 온 거 죽기 전까지 마시자며 친구는 미친 듯이 술을 들이켰어요. 물론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와 계속 눈이 마주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를 의식하며 술을 자제하더라고요. 제 여친은 원래 체력이 좋지 않아 금방 지치곤 하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났기도 했고 물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니 금방 피곤해하며 하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같이 일어나려 했으나 여친은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놀러 왔는데 더 놀다가 오라며 자기는 졸려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먼저 자러 가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가 붙잡기도 했고 저도 좀 더 술을 마시고 싶어서 알겠다며 여친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친을 들여보낸 후 얼마 있지 않아 제 친구도 술에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널브러진 친구를 들쳐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 자려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쉽지 않냐면서 좀 더 놀자고 갑자기 입고 있던 티를 벗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눈을 가리자 뭘 그렇게 놀라냐면서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 티 안에 비키니를 입고 있었더라고요. 민망해서 헛기침을 하자 제 팔을 꽉 안으면서 다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저를 당겼어요. 깜깜한 밤에 단둘이 수영장에 남게 되었어요. 그녀는 밤이 되니 춥지 않냐며 제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달라며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를 안는데 정말 그녀의 말처럼 서로의 체온이 닿아서 그런 건지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제게 안긴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첫 남자였다면서 그동안 사실 계속 그리워했다며 제 목에 팔을 두르고는 천천히 다가와 키스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달아올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와 두 번째 밤을 수영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중이에요. 물론 단둘이서요. 그녀는 여전히 제 친구의 여친이고 저도 사랑하는 여친과 함께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도 종종 2대2 데이트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녀와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바람인 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결국 들키게 되겠죠? 우정도 사랑도 지키고 싶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장사를 때려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알바들 주고 나면 저는 100만 원 가져가기 힘들었는데 배달을 하고 난 뒤로는 열심히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거뜬하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아내도 몇 달째 돈을 그렇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장사할 때부터 종종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러 다녔어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헬멧은 기본이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까지 완전 풀로 장착하고 다니고 있어요. 배달을 하며 운전도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안 온다고 항의하거나 배달일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잘 만나기 힘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제정신이 아닌 여자 이야기입니다. 배달을 하기엔 한참 피크타임이었던 금요일 오후 10시쯤이었어요. 오후 내내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 잠깐 숨도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다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 번화가 숙박업소였고 그 시간대쯤에 많은 배달기사가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콜을 잡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잡았어요. 오늘 배달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퇴근 전 배달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시키는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가운 걸치고 나오거나 속옷 한 장만 덜렁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물건 다 드러나 보이게 덜렁대며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방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고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자를 내보낼 줄 알고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문 손잡이를 확 당겨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방 안쪽 문고리를 잡고 있던 여자가 휙 딸려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다 나왔는지는 몰라도 머리카락부터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다른 걸 입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가운 한 장 입고 나왔더라고요. 여자는 나름 날씬하고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장했고 머리는 염색머리였어요. 옷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 밖으로 느껴지는 볼륨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자 신발이 보이는데 어째서 여자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카드기를 꺼냈는데 여자가 팔을 들어 카드를 내밀었고 그 순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았던 가운이 열려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였어요. 순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계산하는데 남자의 본능이 저도 모르게 제 눈을 그 여자에게로 향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결국 제 본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 가운 사이를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린 그 찰나에 여자와 눈이 마주쳤었어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씩 웃었고 저는 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인생 끝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수증이랑 카드를 돌려주고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제 손에서 카드를 받으며 아주 작게 속삭이면서 잘 봤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뜬금없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다 보지 않았냐고 설마 다 못 본 거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슬쩍 만지더라고요. 진짜 봤다고 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는 건지 이걸 봤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앞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걸 안 봤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며 고개를 꾸벅 숙여 사과했다니 그녀는 아까처럼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음식 잘 먹겠다고 하면서 수고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직도 그날의 그녀가 제게 보낸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뻘뻘 흘렸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아가씨가 신고라도 했다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옹붙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정말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달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런 또라이 같고 대범한 여자는 제 인생에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자기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요. 너무 황당한 사람이라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며칠 동안은 출근도 안 하고 몸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그냥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별별 일이 다 했지만 그날의 또라이 같은 사람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예쁘긴 예쁘던데 같이 있던 남자가 살짝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었지요.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그녀를 완전히 잊는 법은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현실 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정말 모든 게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 삶이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도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 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A라는 친구가 그날따라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감이 일찍 끝나 모이기로 했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다들 일찍 오시네요.
일행 중 한 분이 벌써 자리에 와 계세요. 라고 하시는데 누구인지 의아해할 틈도 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요. 순간 제가 이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제게 말을 거는 제 첫사랑은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 달라진 거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정말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자리에 앉자 그녀는 대뜸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을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학 졸업 후 A가 미국에 몇 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만나서 같이 놀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네요.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제가 보고 싶어서 A에게 말을 하니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첫사랑이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도 오가면서 저도 그녀의 눈빛을 계속 마주쳤었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3차까지는 가는데 다들 첫사랑 그녀를 축하해 주느냐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며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결국 저와 그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지 살짝 비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돼서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 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라고 말을 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돼. 나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술에 취한 그녀에게 제 진심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꽤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제 품에 안긴 그녀가 너무 가녀리고 제 눈아래 있는 그녀의 얼굴은 볼만 빨갛게 달아오른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꽉 안아주고 입 맞추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술에 취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문을 대신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실 소파에 그녀를 앉히고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오빠, 나 침대 라고 말하며 칭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 귀여워서 그녀를 안아 침대로 눕혔습니다. 그녀가 어깨에 두른 팔을 더 꽉 조이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분위기는 끈적해졌고 결국 그녀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 위에 올라타더니 굶주린 듯 키스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린 서로의 옷을 벗겼고 그렇게 그녀의 침대는 우리들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후 잠든 그녀를 두고 저는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해서 저도 몰래 안심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죄책감까진 들진 않았어요.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첫사랑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못다한 얘기가 많지 않냐며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요. 집에서 만난다는 게 조금 꺼림직했지만 보는 눈도 있고 마침 집도 가깝고 해서 정말 얘기만 하려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워낙에 고급 오피스텔이라 잊을 수가 없어서 주소를 묻지 않고도 바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렸고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절 안으며 반기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마저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직감했어요. 오늘도 저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갈 거라고. 그녀가 미리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녀의 옷차림을 신경 쓰느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를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그녀가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없어?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가운을 벗는데 결국 이번엔 제가 참지 못하고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그녀였으니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결국
식탁은 우리들의 침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은밀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항상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진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는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준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오히려 그녀와의 만남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평생을 그리워했던 제 첫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로 돌아온 건 정말 두 번 다신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동안 지키고 싶어요. 정말 인생 최대의 고민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렸을 때 속도 위반으로 덜컥 낳은 아이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남편은 저에게는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라고 하고 싶네요. 남편도 저도 너무 어렸을 때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한지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었어요. 다행히 시댁이 조금 있는 집안이라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도 남들 다 해주는 거, 모자란 거 없이 잘 키웠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하는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늘 일만 하느냐, 같은 지붕에 사는데도 마주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애 어렸을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면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저도 대학을 도중에 중퇴했거든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들만큼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아이 교육에는 영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과외 선생님을 구해봤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았다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과외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대학교도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스펙이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과외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몇 번 시켜봤는데 전문성은커녕 커리큘럼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그냥 유명한 입시학원을 등록시켰거든요. 근데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시키기로 했어요. 한 달 해보고 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잊혀질 무렵 과외 첫날 당일이 되었고 그 과외 선생은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사실 그 첫 만남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꽤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다길래 공부만 한 공부벌레일 줄 알았는데 덩치도 크고
피부도 꽤 까무잡잡한 게 남성비가 물씬 풍기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날 제 모습이 영 초췌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화장도 힘줘서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과외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과외를 할 때마다 간식도 음료도 점점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아이가 모의고사 전에 과외를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하길래 급하게 과외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흔쾌히 수락을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비가 오길래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과외 선생님은 괜찮다며 겨절했었지만 제가 남편 픽업하러 가는 길이라며 부담감을 낮추려 거짓말을 했었었죠. 그렇게 집에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 그가 그러더군요. 그동안 과외를 많이 했었었는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우신 건 처음이라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안 믿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아 그 나이대에 비해 어린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는 저보다는 한참 어렸지만 그래도 저는 그가 남자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안아주겠냐며 남자랑 키스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푼수 같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해놓고도 아차 했지만 저도 아줌마라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가 옆에서 웃지도 않아 더 민망하더라고요. 혼자서 헛기침을 하면서 차를 몰았어요. 곧 그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그는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안전벨트를 풀며 차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칫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예쁘니 그런 소리 말라며 제 손을 슬그머니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손을 빼며 그럼 어떻게 본인을 앞에 두고 못생겼다고 하겠냐며 또 푼수 같은 얘기를 하자 그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입을 살짝 맞추더라고요. 제가 벙쪄서 가만히 있자 그가 제 눈을 마주치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안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는 차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동안 차 안에서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었어요. 다음에 과외 선생님은 어떤 얼굴로 봐야 하나 걱정하는데 마침 아이가 다니고 있는 입시학원에 특강이 과외날과 겹쳐서 그날 과외를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을 안 볼 생각에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당일이 되고 그 어떤 날보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정말 이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고 그가 도착했을 때 자연스레 그를 집에 들이고는 깜빡하고 취소한다는 연락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김에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라고 하려는데 그가 불쑥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미리 연락을 받아서 아이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왔다고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제가 너무 이뻐서 안아야겠다며 저를 끌어안고는 입술을 맞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고 그의 집에서 마저 이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외가 끝나면 제가 항상 데려다 주면서
그의 집에 저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하루하루 과외하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는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었는지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붙게 되었고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품에 안겼던 날들이 모두 꿈만 같네요. 그가 미국에 놀러 오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해도 되는 건가요? 맘 같아서는 저도 미국에 살고 싶네요. 그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보이긴 싫거든요. 아들과 미국 여행도 하는 겸 그도 보고 싶은데 이건 제 욕심인가요? 우린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의 곁에서는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행복했거든요. 다시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